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통제와 관여 부분에 대한 관련 사례 연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상당히 좀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인데, 이 사례를 연구를 통해서 그 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합시다. 관련 사례 연구 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안군 과장 A는 2000년 11월 23일 날 보안군청 직원 150여 명과 공동으로 보안군 의회 의원들의 군수에 대한 불신임끼리 위한 토론에 대한 토론과 의결 등을 저지하였다. 이에 검사는 보안군수 과장 A 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집단행위 금지를 위반해서 지방의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지방공무법 위반 등 죄로 구속기소하고 동시에 보안군수에게 A에 대한 공무원 범죄 처분 결과를 통보하였다. 다음에 우리가 공무원법 할 때 주로 나오지만은 이런 공무원의 어떤 법법 행위가 있으면 검찰에서 구속 기소하면서 이런 처분 결과를 반드시 인사 임용권자에게 이렇게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속 기소했고 공무원 범죄가 있었다고 처분 결과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안군수 A는, 왜냐하면 보안군 과장 A가 보안군수를 위해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보안군수가 A에 대해서 징계의결 요구나 직위해제 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A를 지방 서기관으로 승진 임명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 발령했다. 자, 보안군 군수가 이런 A에 대해서 승진 임용 처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보안군수에 대한 감독기관은 누굽니까? 우리가 지방자치법 167조에 이렇게 보면은 1차로 이 기초지방자치단체에게는 1차로 시도지사가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전라남도지사가 보안군수의 A에 대한 승진 임용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라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지시를 했다. 그리고 보안군수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같은 해 11월에 승진 임용을 취소하는 처분했다. 여러분, 이 보면 우리 이 문제는 지난 시간에 했던 지방자치 169조에 관한 문제, 위법 부당한 명령 처분의 시정.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 사무, 즉 단체이임 사무나 고유 사무인 자치사무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애, 요 경우 보안군수죠. 장애 어떤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할 경우에는 감독기관이 여기 보면 시도에 대해서는 주무장관이, 시군구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해서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했거든. 그래서 여기에는 보안군수가 승진 임용 처분을 했는데 A에 대해서 이것이 위법 부당하다고 생각한 감독기관인 전라남도지사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가배된 승진 임용을 직접 취소하는 처분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지방자치법 169조에 관한 문제구나. 그렇다면 그 169조에 정한 요건이 다 갖춰진지 여러분 파악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보안군수가 전라남도지사의 승진 임용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면서 대법원에 소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169조는 지방자치단체 장애 위법 부당한 어떤 처분이나 명령에 대해서 주로 자치사무와 단체임사무에 관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위법 부당한 명령이나 처분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기관이 시정명령 이후에 취소 정지를 하도록 규정을 둠으로써 감독 통제의 권한을 규정한 다음에 또 한편 해당 지방자치단체 장에게는 불복하는 수단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관한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선 이제 이 169조가 적용되려면은 그 사무가 자치사무이거나 단체이임 사무에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여기에 직접 취소를 하려고 하면은 자치사무의 경우는 법령위반 사항의 하나고 공익을 현저히 반했다 이런 가지고는 자치사무에 대해서 시정명령이나 취소 정지를 할 수 없고 또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취소 정지에 불복을 하면은 단체임임 사무에 대해서 취소 정지는 불복할 수가 없어요. 자치사무에 관해서 불복해서 대부분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려면 이 사안 같은 경우에 부안군수의 예를 들면 이 부안군수 A에 대한 승진 임용에 관한 처분이 이 내용이 사무가 승진 임용에 관한 사무가 자치사무에 관한 것이어야 된다. 이해할 것. 그 다음 두 번째는 자치사무에 관한 것인데 그것이 법령에 위반하는 사항이어야 된다. 라고 그렇게 해당돼야 되고 그 다음에 부안군수가 이거 하려면 이제 대부분 소를 정해는 과연 그것이 승진 임용 취소 처분이 감독계 전라남도지소 도지사가 한 부안군수가 한 갑에 대한 승진 임용을 취소한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를 따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볼 때 여러분들이 승진 임용 사무의 법적 성질이 뭐냐? 우선 자치사무해야 된다. 그래야 대부분의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취소 감독기관장이 취소 정지에 대해서 대부분 소를 제기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제도가 되니까 여기 보면 지방공무 6조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소속 공무원의 임명, 휴직, 면직과 징계를 행하는 권한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이제 법령을 보면서 이러면 소속 공무원의 임명, 휴직, 면직, 임용에 관한 임용권이라고 간환해 있네요. 임용권은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한 내용이구나 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자치사무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취소 정지를 시정명령과 취소 정지를 하려면 자치사무의 경우는 법령에 위반하는 사항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이 부안군 과장 A에 대해 가지고 후속 기소를 했다. 그리고 공문 처분 결과를 통보를 했다면 이런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면 임용 처분에 관한 그 임용권은 임용권자의 재량입니다. 재량이다. 그러나 재량은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되면은 위법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된다. 그런데 이 사안 같은 경우에 승진을 해야 될 사안, 이 사례 같은 사안 자체 보면 이 사람 부안 A라는 사람을 여기 뭡니까 지방서기관으로 승진 임용해서 기획감사실장으로 발령할 만한 그런 사유는 발견되지 않고 오히려 공무원법, 지방공무법 위반으로 후속 기소되고 범죄 처분 결과까지 통보를 받았으니까 오히려 징계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다. 징계 사유가 있으면 임용권자는 반드시 징계 의결을 요구를 해야 됩니다. 징계위원회에다가. 그런 의무까지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승진을 했으니 이거는 명백히 임용권에 대한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승진 임용은 위법하다라는 평가가 된 거죠.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자치사무에 대해서 법령에 위반하는 해가지고 징계를 해야 될 사람은 승진까지 했으니 재량권 일탈 남용이 이미 명백하다. 그럼 위법하다. 그래서 감독기관인 이 부안 분수가 한 승진 임용 처분에 대한 감독 권한은 전라남도지사죠. 1차로. 그래서 전라남도지사가 시행명령을 내리고 서면으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르지 않을 때는 직접 취소 정지를 했으니 그건 적법하죠. 그래서 부안군수가 여기 불복해가 대부분의 소를 제기하면 대부분은 아니 그 자치사무 맞고 그 다음에 이게 징계 사유가 있는데 오히려 승진 임용했으니까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되는 것이고 따라서 시정명령 내리고 안 따르니까 취소 정지는 적법하다 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안군수는 대부분의 소를 제기하더라도 패소하게 된다. 이런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1번 문제는 지방자치법 169조의 위법부당한 명령 처분의 시정에 관한 그런 조문에 관한 내용이다라고 생각하고 어떤 경우에 위법부당한 명령에 대해서 국가가 어떤 방법 통제하냐고 이에 대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은 어떤 방법으로 불복하는가 여기에 대한 내용을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 두 번째에 보면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있는데 이게 막 교과서에 또 나옵니다만 판례도 있고 일반적으로 재량권 일탈 남용은 위법합니다. 재량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 정책 결정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재량의 범위 내에서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는 그 임용권자의 당부당의 문제죠. 그래서 위법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이르는 경우, 그러면 재량권 행사가 지난 시간도 한번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예를 들면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행사라든지 또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라든지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한 이 평등, 비례, 신뢰보호 같은 것은 헌법상의 원칙이기 때문에 헌법상의 원칙, 헌법으로부터 도출되는 그런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이러면 재량권 일탈 남용이라고 하고 그런 경우 위법하다고 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딱 특별히 쓰는 이유는 뭐냐면은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게 승진 임용에 관한 권한이 지방자치 자치사무로 되어 있고 자치사무로 되어 있다면 재량 일탈 남용 부분은 어쨌든 정책 결정에 관한 문제니까 자치사무에 관한 재량 일탈 남용은 법령 위반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봐야 된다. 명확한 법령 위반. 정책 결정에 관한 내용은 아예 그 위법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소수 견해도 있고 법원의 판례에서 소수 견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다수 의견이나 같은 경우는 정책 결정에 관한 그 재량에 관한 사항도 일반적으로는 위법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특별히 헌법으로부터 도출되는 평등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이나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위법하다는 평가를 받게 되고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 라고 이제 여러분한테 강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참고로 부안군수가 전라남 도지사의 승진 임용 취소 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위소송과 별도로 이 부안군수 과장이었죠. A가 전라남 도지사를 상대로 승진 임용 취소 처분의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여기서 부안군수가 전라남 도지사의 승진 임용 취소 처분에 대해서 대법원에다가 승진 임용 취소 처분한 그 자체가 위법하다고 대법원에 소를 제기한 것은 소송의 성질에 대해서 여러 학설이 있지만 우리 현재 판례는 기관 소송이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 기관 소송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 그 기관소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은 예를 들면 전라남도지사가 부안군수를 상대로 해서 부안군수 당신이 한 A에 대한 승진 임용 취소 처분이 잘못됐다고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거니까 소송의 대상자는 누구냐 하면 부안군수 자기가 원고가 되고 그다음 피고는 전라남도지사입니다. 전라남도지사 그리고 소송 내용은 소송 대상물은 전라남도지사의 승진 임용 취소 처분이 되거든요. 그렇게 이제 기관 소송이 됩니다. 이제 A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소송의 그 전라남도지사 승진 임용 취소 처분의 요거는 A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는 직접 이 그 승진 임용 취소 처분 전라남도 승진 임용 취소 처분의 상대방은 누구냐면 부안군수입니다. 부안군수 당신이 한 A에 대한 승진 임용이 잘못됐기 때문에 내가 취소한다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취소 처분 자체의 대상은 부안군수가 상대방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승진 임용이 취소되면 피해를 보는 것은 A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A가 이 기관 소송과 별도로 이거 가만 놔두면은 기관 소송에 자기 관여하고 가만히 해가지고 만약에 부안군수가 이 대법원의 소에서 패소를 하게 되면 자기 승진 임용 취소 처분을 당하게 되니까 그대로 인정이 되게 되면 자기가 승진 임용을 취소당하게 되니까 불이익한 결과가 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기관 소송이 진행될 때 그거 어떻게 되는지 가만히 지켜볼 게 아니라 스스로 권리 구제를 위해 가지고 이 기관 소송과 별도로 예를 들면 전라남지소의 승진 임용 취소 처분으로 인해서 그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자기는 아니지만 그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
제3자의 입장에서 전라남 도지사의 승진 임용 취소 처분을 취소를 구하는 승진 임용 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항고 소송을 그냥 일반 행정법원에다 제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법원은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우선 기관 소송과 항고 소송은 취지나 목적을 달리하고 있다. 만약에 이 경우 A가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별도의 취소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면은 부안군수와 전라남도지사의 대법원의 그 소제기의 결과에 따라 가지고 자기는 만연히 남들이 하는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자기 이익이 좌우되는 그냥 두고만 보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이익을 구제를 권리 구제를 위해 스스로 행동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줘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스스로도 승진 전라남도지사의 승진 임용 취소 처분의 취소를 소송을 행정법원에다가 제기할 소의 이익이 있다. 원고적 격이 있다. 이렇게 법원은 봤습니다. 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봅시다. 건설교통부 장관은 서울 송파구 일원에 대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관계 서류 사본을 송파구청장에게 송부하였다. 그런데 송파구청장은 이 지역의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반대하면서 택지개발법 시행에 5조에 주민들에게 서류 열람하는 등의 의견 청취 업무를 이행하고 있지 아니하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설교통부 장관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가지고 송파구청장 관계서류 사본을 보내면서 이거를 주민들에게 열람해라. 절차한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런 거 시행하는데 송파구청장이 아무것도 안 한다면 건설교통부 장관은 택지개발 예정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결과가 돼요. 뭔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 문제는 이런 경우에 예를 들면 우리 170조에 나왔는데, 만약 그 기관 이임 사무에 대해서 관리 및 집행을 명백히 해태하고 있다고 될 때는 여기 이제 그 감독기관이 직무 이행 명령을 내리고, 또 직무 이행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예를 들면 대집행이나 기타 필요한 행정 재정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건설교통부 장관하고 송파구청장이 예를 들면 건설교통부 장관, 송파구청장이 예를 들면 야권의 어떤 인물이었다. 이래가지고 정부의 정책에 자꾸 순응 안 하고 이제 이런 결과가 생길 때 기관이임 사무에 대해서는 송파구청장이 건설교통부 장관의 하급 행정기관이 지고 있는데, 송파구청장 따르지 않으면은 당연히 상급기관, 하급기관이 명령에 위반하면 징계를 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 송파구청장은 선출에 의해서 주민들이 선거에서 선출된 그런 선출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 징계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송파구청장이 그걸 믿고 계속 기관이임된 사무에도 하급행정기관이 진다고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따르지 않으면 방법이 이건 곤란하죠. 그래서 170조가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170조가 적용이 되려면 예를 들면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과 관련된 예를 들면 서류 열람 등 의견 청취 업무 그걸 지금 안 하고 있는 거니까 이것이 예를 들면 기관 이임 사무에 해당할 때 직무 이행 명령을 할 수 있으니까 과연 이 택지 개발 예정 지구 지정과 관련된 서류 열람 등 의견 청취 업무가 지방자치단체 하는 경우에 어떤 사무에 속할까 하는 것이 중요하죠. 기관 이임 사무가 돼야 되는데 그걸 보자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 밑에 택지개발 촉진법 시행령 5조에 보면 주민 등의 의견 청취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법령에 몇 번 이야기하면 법령 볼 때 이거를 이제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인지 5조에 보면 건설교통부 장관은 법 제3조 3회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의 지정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되겠습니다. 위에도 택지개발 촉진부 예정지구 지정 주민들 의견 청취 됐는데 3조도 법 3조도 건설교통부 장관은
예정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사업은 건설교통부 장관이 아니 이거는 국가의 사무이구나. 여러분 됐죠? 그 다음에 3조 사무의 주민들 의견 청취 건설교통부 장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를 지정하고자 할 때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택지 예정지구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민 등의 의견 청취에 관한 사무도 건설교통부 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으니 이것도 주민들의 의견 청취 업무도 국가의 사무구나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법의 시행령에 따르면 5조에 건설교통부 장관은 이런 거 할 때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송부하여야 한다 되어 있고 2항에 보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계 서류를 받은 데 지체 없이 공고를 하고 이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공고하는 날부터 14일 동안 일반인이 그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주민 등의 의견 청취 업무는 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 장관의 권한인데 이것이 시행령 5조에 따라 가지고 1항, 2항에 따라서 건설교통부 장관이 시장, 군수, 구청장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송파구청장인데 이게 이제 서류를 전달하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되어 있으니까 이 의견 청취 업무를 구청장에게 임했다. 구청장이 임했다는 말은 기관이 임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택지 개발 예정 지구 지정 사업과 관련한 예를 들면 서류 열람 등 의견 청취 업무는 건설교통부 장관의 권한인데 이것을 송파구청장에게 이 법에 의해서 기관이 임되어 있는 사무다. 그렇다면 의견 청취 업무를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이 송파구청장이 안 하고 있다면 그 의견 청취 업무를 하라고 직무이행 명령을 해야 된다. 그럼 직무이행 명령 누가 할까? 송파구청장에 대해서 1차적으로 할 수 있는 기관은 누구가 됐습니까? 이게 170조에 보면 시도에 대해서는 주무부 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송파구청장에 대해서 직무이행 명령을 할 사람은 서울특별시장이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서울시장은 송파구청장 직무이행 명령을 할 수 있는가? 지금 이야기한 대로 기관이임 사무다. 그것이 기관이임 사무고 그걸 이행하지 않을 때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직무이행 명령은 관리 및 기관이임 사무의 관리 및 집행을 명백히 해태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관이임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할 의무가 있는데도 지금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 사안 같은 경우에 해야 될 의무가 발생했죠. 그런데 안 하고 있으니까 해태다. 이렇게 되고 그래서 서울시장은 직무이행 명령을 발동할 수가 있죠. 그래서 된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두 번째입니다. 서울시장이 직무이행 명령을 해야 되는데 서울시장이 직무이행 명령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마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는 경우에 이 국가의 중앙행정기관 예를 들면 집권 여당 측에서 한 집권 여당청에서 이제 일반 국가의 행정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광역지방자치단체장하고 그 다음에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 가는 이게 전부 다 이게 자기 정당이 다를 경우가 있을 수 있네요. 그럼 골치 아픈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송파구청장이 안 하는데 서울시장이 송파구청장하고 같은 정치적인 동조를 한다면 송파구청장에 대한 어떤 이 직무이행 명령을 발동 법에 의하면 지금 서울시장이 해야 되는데 서울시장이 오히려 송파구청장을 두둔하고 건설교통부 장관의 어떤 그게 동조를 하지 않아서 직무이행 명령 행사 안 한다. 이런 경우에 건설교통부 장관이 직접 송파구청장에게 직무이행 명령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167조에 보면 기관이임 사무나 단체이임 사무의 경우에 여기 1차로 보면 주무부 장관, 2차로 시도에 대해서는 주무부 장관이 하고 시군 자치구에 대해서 1차로 시도지사, 2차로 주무부 장관으로 되어 있다.
강화가 되어 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런 취지로 본다면 1차로 서울시장이 한 게 맞는데 2차 하지 않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 장관이 직접 송파구청장의 직무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고 봐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여기에 170조에서 1항에서 시도에 대해서는 주무부 장관이, 시군 자치구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이행할 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는 것은 시군 자치구에 시도지사만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1차로 할 수 있다고 167조에 규정하고 있으니 그거를 그대로 규정한 규정이고, 하지 않는 경우는 2차로 할 수 있다고 봐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감독의 어떤 권한이라는 것이 국가 사무에 관한 것인데, 그 시도지사가 예를 들면 여기에 대해서 직무이행 명령을 하는 이것이 완전히 시도지사의 전속적인 권한이라고 볼 수 없지 않냐. 국가 사무에 관한 것이니까. 국가가 해야 될 일을 시도지사가 업무 집행의 편의를 위해 가지고 이쪽으로 먼저 한다는 것이지, 이걸 배제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차원에서 이런 경우에는 서울시장이 예를 들면 직무이행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원래 감독기관인 건설교통부 장관이 나서서 송파구청장에게 직접 직무이행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학자들의 다수 견해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문제가 된 건 없어요.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고, 그러면 167조에 1차 감독기관, 2차 감독기관 관한 그런 규정하고 170조에 여기 보면 시도에 대해서는 주무부 장관이, 시군 자치구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직무이행 명령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시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시군 자치구에 대한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서 시도지사만 하고 국가의 주무부 장관은 그러면 이런 직무이행 명령을 하지 못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기는데, 이 부분에서 167조하고 같이 연결시켜보면 원래 감독기관은 주무장관이 국가사무 같은 경우에 국가의 기관임 사무라, 국가사무라면 주무장관인데 업무의 편의를 위해 가지고 시도지사가 1차로 먼저 한다라고 했을 뿐이다. 그리고 110조의 1항의 규정은 시도지사, 그런 취지에서 시도지사가 한다라고 한 것이지, 이 규정 때문에 주무부 장관의 어떤 감독 권한이 어떤 배제된다 이런 것은 아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그대로 되면 참 좋은데 3번 문제를 보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시간이 좀 된 것 같아서 다시 끊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